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 조화 진동자의 외부 구동력이 가해졌을 때 그것이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조화 진동자라는 것은 감쇄가 없을 때의 조화 진동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고, 이 단순 조화 진동자에 어떠한 외력을 추가로 더해줄 것이냐면은 외부에서 각 진동수 오메가로 이 조화 진동자에게 추가적으로 힘을 가하겠다. 이때 이 외력을 드라이빙 포스, 즉 구동력이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이러한 단순 조화 진동자에다가 외부에서 구동력 원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 질량 임의 물체에다가 각속도 오메가로 외부에서 구동력을 가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럴 적에 얘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감쇄 없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조화 진동자의 강제 구동력 F0 코사인 오메가 T를 가해보자. 이때 F0 이것은 우리가 양수라고 가정을 할 거야. 그리고 이 오메가란 것은 외부에서 강제로 구동시켜준 각 진동수가 되어지죠. 고로 각 진동수, 각 주파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오메가는 외부 구동 각 주파수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질량 임의 물체에다가 운동 방정식을 적용을 할 것인데 이쪽 축을 제가 X축으로 잡겠습니다. 이때의 운동 방정식은 mx의 2.2의 x캡 이것은 후크 탄성력 마이너스 kx의 x캡 이것하고 외부 강제 구동력 F0 코사인 오메가 t x캡 이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운동 방정식에서 x캡을 상쇄시켜준 다음에 마이너스 kx를 요리 넘겨버리면은 mx의 2.2 플러스 kx는 F0 코사인 오메가 t 그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미분 방정식은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죠. 이번 수업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최용심 배움터에서 미분 방정식 20단계부터 22단계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수업을 듣고 이게 비제차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번 수업을 진행할 것이에요. 방금 말한 3개의 강의는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 수업인 역학 47단계의 감쇄 진동자에서 강제 진동을 위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것을 클릭해서 반드시 듣고 이 강의를 들으세요. 이러한 이계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에서 일반해는 XC 플러스 XP, 여기서 XC라는 것은 제차해죠. 즉 XC라는 것은 이 수식의 우변을 제로로 놨을 때의 제차해이고, XP라는 것은 미지상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수식을 만족하는 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XC가 만족해야 될 미분 방정식은 우변을 제로로 놓는 이것 이코르 제로가 되어지는 이 미분 방정식이고, XP가 만족해야 될 미분 방정식은 XP를 여기에다가 대입했어. 그 결과 이코르 F0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어지는 해요. 이러한 XC와 XP를 각각 구해가지고 합쳐주는 것이 원래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되어지겠어요. 이때 여러분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은 n분의 k야. 그래가지고 저 오메가 제로를 자연 진동수라고 한다 그 말이야. 자연 진동수. 지금까지는 그냥 진동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메가 제로를. 근데 요 앞 시간부터 오메가 제로를 자연 진동수라고 하고 있죠. 왜 그래? 외부에서 가해주는 강제 진동수 오메가하고 구분해주기 위해서. 화면에 보인 것 잘 읽어보세요.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먼저 외부에서 구동시켜주는 각 진동수 오메가하고 이것의 자연 각 진동수 또는 자연 진동수 오메가 제로하고 다른 경우에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다. 그러면은 제차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많이 풀어봐서 알아. 그렇기 때문에 제차해 XC에 대한 값은 D1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D2 사인 오메가 제로 T 미리 적어 놔버렸어. D1, D2는
초기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될 상수이다. 이제는 XP만 구하면 되겠죠. XP, 이것을 만족하는 XP를 구하기 위하여 아까 공부해라고 했던 미분방정식 20단계부터 22단계까지를 보면은 우변이 이러한 형태일 때 이것을 만족하는 특수의 형태가 XP는 C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C2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이렇게 되어질 적에 C1과 C2라는 미지상수를 구하기 위하여 XP를 여기와 여기에 대입해야 되겠지요. 고로 XP의 투다트를 구하기 위하여 XP를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XP를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XP 이렇게 된다는 거 주어진 동자 배울 때 많이 했죠. 고로 XP의 투다트와 XP를 이 수식에다가 대입하고 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앞에가 m이 있기 때문에 m 적어놓고 이 XP 투다트를 대입하여서 정리하면은 XP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다 적고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KXP죠. 이렇기 때문에 이 XP를 여기에다 대입한 결과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죠. 이코르 우변 그대로 적어놨다. 이 수식을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시키고 난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로 정리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런 때 이 수식이 시간 t에 대하여 항등식이 되려면은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는 1차 독립이기 때문에 그 앞에 붙어져 있는 이것과 이것이 제로가 되어져야 되겠다. 고로 이것이 제로라는 조건으로부터 이 수식이 튀어나오고 여기에서 K라는 것은 M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제로라는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되어지고 K 대신에 M 오메가의 제로의 제곱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제로가 다른 경우를 배우잖아요. 고로 이것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오메가 제로하고 오메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제로가 될 리는 없고 고로 C2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해에서 C1과 C2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C2는 제로 그리고 C1이라는 것은 이 수식으로부터 C1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일반회를 적어줘 봅시다. 일반의 X는 XC 플러스 XP이기 때문에 XC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줬고 그 다음에 XP는 이것인데 C2는 제로이니까 얘는 날려버리고 C1 코사인 오메가 T인데 C1은 이것이기 때문에 적어주면 C1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어진다. 이럴 적에 초기 조건에 의해서 D1, D2를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초기 조건으로서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진동자의 위치가 평행점 제로에 위치해 있고 그때의 속도인 x다트가 제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위치가 제로이기 때문에 x 대신에 0 대입하고 여기에다가 t 대신에 0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제로는 해놓고 여기 t1이죠. 0 대입하면 t1 그리고 이거 0 대입하면 없고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 이것만 남죠. 고로 이것만 이렇게 남는다. 이 식으로부터 D1은 얘를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속도가 제로라는 조건으로부터 이 속도에다가 T는 이코로 제로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제로는 이것은 제로 그리고 이것은 D2 오메가 제로만 남죠. 고로 제로는 D2 오메가 제로 적어주고 얘는 T 대신에 0 대입하면 0. 이 수식으로부터 D2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X와 X 다트에서 D2가 있는 항은 다 이렇게 날려보내 줬어. 고로 남는 것은 위치 X에서 D1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이것이죠. 그런데 D1은 이것이기 때문에 얘를 D1에다 대입을 해주면 되어지겠다. 마찬가지로 X 다트도 D1은 얘를 대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구해지겠다. 그러면 일단 X부터 봅시다. X는 D1이 이것이라고 했죠.
D1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그 다음에 특수에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방금. 이것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끄집어 내놓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상하감수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보기 싫기 때문에 이것을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꿔주면 되어지죠. 얘도 바꿔줘도 상관없고, 그로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되어진다. 지금 구해놓은 이것이 위치 X형이 어떤 상태에서 자연진동수가 오메가 제로인 조화진동자의 구동 주파수가 오메가인 구동력을 가해줬을 때 그 구동력은 뭐야? F0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것이 시간 t에 따라서 위치가 어찌 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만 위치가 어찌 될 것인가 그것을 알 거 아니라고. t는 이코로 저럴 때 얘가 원점에 정지해 있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동력을 가해주면 얘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것을 컴퓨터로 자세히 시뮬레이션 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구동 각 주파수 오메가하고 자연 각 주파수 오메가 제로하고 서로 다를 경우에 시간에 따른 진동자의 위치 X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컴퓨터로 그래프를 직접 그린 결과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메가와 오메가 제로가 거의 같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동 주파수 오메가하고 자연 주파수 오메가 제로가 거의 같을 때야. 이럴 적에는 이쪽에 해당하는 항에서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가 매우 작게 되어지죠. 거의 같다고 했기 때문에 고로 이것을 포함한 앞쪽 부분이 포락선, 즉 엠보롭이 되어지죠. 그 포락선 그래프를 제가 파란색 실선으로 그려 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오메가 제로 플러스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보다 훨씬 더 크죠. 고로 이것은 포락선 안에서 빨리 움직이는 사인 곡선이죠. 이 사인 곡선하고 이쪽에 포락선이 서로 곱해진 그 결과가 X가 되어지죠. 그 X는 바로 이 포락선 안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지금 설명한 부분을 잠깐 확대하여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설명한 부분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뭐라고 불러요? 비트라고 부르죠. 비트, BEAT, 즉 맥놀이라고 부르죠. 맥놀이.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와 오메가 제로가 거의 같을 적에는 시간에 따라서 진동자의 위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크게 하면서 작게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크게 하면서 작게 갔다가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비트 형상이 되어지죠. 그 다음 오메가와 오메가 제로가 여기처럼 거의 같은 것이 아니라 거의 같지 않을 때요. 실례로 여기서는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가 0.05인 경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가 0.5인 경우요. 그러한 경우에 이 그래프를 시간에 따른 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끝까지 반복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오메가와 오메가 제로가 약간 차이가 있을 적에는 그 진동자가 맨 처음에는 평행점에 있죠. 초기 조건에 의해서 x는 이코로 제로가 평행점이기 때문에 평행점에서 플러스 쪽으로 조금 갔다가 다시 음수 쪽으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 쪽으로 많이 왔다가 다시 음수 쪽으로 많이 왔다가 다시 플러스 쪽으로 조금 갔다가 이런 형태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보다시피 오메가와 오메가 제로가 거의 같아서 차이가 좀 작은 경우하고 거의 같지 않아서 차이가 조금 큰 경우하고 그래프 패턴이 확연히 다르죠. 이번에는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하고 같은 경우에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풀어본 것은 오메가하고 오메가 제로하고 다른 경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메가와 오메가 제로가 같은 경우, 즉 외부에서 가해준 이 구동 각 주파수가
이 진동자의 자연 주파수하고 똑같을 때, 자연 주파수를 다른 말로 고유 주파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 해 X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봅시다.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고 같은 경우, 즉 말해서 이 미분 방정식에서 우변에 있는 오메가하고 이 수식의 좌변의 자연 주파수 오메가 제로하고 같은 경우야. 그런 경우에는 해의 형태가 오메가와 오메가 제로가 다른 경우 해인 이러한 형태에다가 t를 곱해준 것이 되어져요. 이것에 대해서는 미분 방정식 20단계, 21단계, 22단계에서 자세히 나와 있어. 고로 여기에다가 t를 곱해준 이것이 특수해의 형태가 되어지겠다. 이 특수해에서 C1과 C2를 구하기 위하여 XP를 이쪽 미분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쪽에 XP의 투다트가 있으므로 이 XP에 대하여 한 번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또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또 한 번 미분한 XP의 투다트는 단순 산수 계산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 수식에다가 XP의 투다트와 XP를 넣어줘 봅시다. 즉 말해서 이 수식을 제가 여기에다가 다시 적어놨어. MXP의 투다트 플러스 KXP 이코르 F0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양변을 질량 M으로 나눠줘 버리면은 XP의 투다트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의 XP 플러스 스몰 F0 코사인 오메가 T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스몰 F0는 라지 F0를 M으로 나눈 것이고 오메가 제로의 제곱은 M분의 K가 되어지죠. 이렇게. 고로 이쪽 XP의 투다트에다가 이것을 집어넣고 이쪽 XP에다가 얘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로 항을 분리시켜주면 이 결과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좌변 이코르 우변인데 우변이 제로가 되어지죠. 아까와 똑같은 논리로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는 서로 1차 독립이기 때문에 코사인과 사인은 앞에 있는 것들이 각자가 제로가 되어줘야 되겠다. 얘가 제로가 되어줘야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일식이 나오고, 또 얘가 제로가 돼야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이식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오메가와 오메가 제로가 같은 경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로의 제곱은 제로, 또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은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제로하고 같은 경우를 우리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일식으로부터 C2는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식으로부터 C1은 제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일반의 X는 제차해 플러스 특수해인데, 제차해는 아까 여기서 구해놓은 것을 그대로 적어줬고, 그 다음에 특수해 XP는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C1과 C2는 우리가 구해냈죠. C1은 제로이고 C2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수해가 되어지겠다. 지금 여기에서 오메가와 오메가 제로가 같은 경우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또 이쪽하고 이쪽에서 오메가 제로로 적어 놓으나 오메가로 적어 놓으나 다 똑같습니다. 이때의 속도는 이것을 미분해 주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초기 조건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t는 이코로 제로에서 위치를 제로로 잡고 그때의 속도를 제로로 잡겠다. 그러면은 봅시다.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위치가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식을 봅시다. 위치는 제로야. 여기에다가 t 대신에 제로 대입하면은 이것은 t1만 남죠. 그리고 이것은 사인이기 때문에 t 대신에 0 대입하면 제로. 고로 남는 것은 0은 t1. 고로 t1 자체가 0이기 때문에 t1은 다 지워버리겠어. 그 다음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속도가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이 속도가 제로야. 어떤 때?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고로
여기에다가 제로 대입하면 D1은 여기서 날아갔기 때문에 날아가고, 여기에다가 제로 대입하면 D2 오메가 제로만 남죠. 그로 D2 오메가 제로 적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T 대신에 0 대입하면 제로, 여기에다가도 T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T 대신에 0 대입하면 제로, 고로 최종적으로 제로는 D2 오메가 제로이기 때문에 D2도 역시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최종적으로 남는 해는 뭐만 남습니까? D1 날아가고 D2 날아가기 때문에 위치 X는 이것만 남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위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컴퓨터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서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딱 봤을 때 이것은 사인 함수에다가 그 앞에가 또 t가 곱해져 있잖아요. 고로 시간 t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인 함수 진폭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되어지겠죠. 실례로 이러한 단진자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서는 조화진동자인데 단진자가 있다라고 해봐.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각 진동수를, 즉 자연진동수를 오메가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 오메가 제로하고 똑같은 구동력 주파수를 가해줬단 말이에요. 오메가하고 오메가 제로고 같다라는 것이. 그러면 얘가 진동을 하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주기에 맞춰서 딱 때려줘야 얘가 점점 진폭이 커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때려줘야. 즉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주기에 맞춰서 또는 그 각 진동수에 맞춰서 외부에서 구동력을 가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의 운동 범위가 점점 커지겠죠? 또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적에 얘의 각 진동수하고 똑같은 진동수를 외부에서 가해주면서 외력을 가해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한가운데 정지해 있던 얘가 점점 진폭이 커지겠죠. 이렇게. 그것에 대한 것들을 실험으로도 볼 수도 있고 이론적인 그래프로도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차근차근 보도록 합시다. 방금 드라이빙 앵글러 프리퀀시 오메가하고 내추럴 앵글러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하고 서로 같은 경우에 진동자의 위치 x가 시간 t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가로축을 t로 하고 세로축을 x로 하여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인 함수 그래프가 점점 커가고 있죠. 바로 이 앞에 시간 t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t가 지날수록 사인 함수 진폭이 커지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감쇄가 없는 조화진동자의 자연진동수와 똑같은 진동수로 구동력을 가해주면 얘가 점점 진폭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용수철의 탄성 한계 범위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은 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위상차를 따질 적에는 보세요. 위상차는 같은 종류 주기함수 주기가 같을 때 따지는데 항상 주기함수 앞의 진폭을 양수로 두고 위상차를 판단한다. 그렇게 적어 놓았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 3 코사인 오메가 t와 20 코사인 오메가 t의 위상차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먼저 가장 첫 번째 따질 것이 위상차를 따질 두 함수가 같은 종류인가 그것부터 봐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코사인 함수죠. 이것도 코사인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라는 것은 만족을 시켰죠. 그 다음에 두 함수 주기가 같아야 돼요. 또는 파장이 같아야 된다. 또는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다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3 코사인 오메가 t의 주파수는 오메가이고 진폭은 3으로서 양수이다. 그리고 20 오메가 t의 주파수는 오메가이고 진폭은 20으로서 양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와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위상 차이를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함수 같은 경우 위상이 오메가 t이고 이것도 위상이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위상 차이는 뭐야? 제로죠. 위상 차가 제로다. 그 말은 그 두 함수가 똑같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 함수 위상 차이가 제로다 그 말은 같은 구간에서 같이 오르고 같이 내려오고 그것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든다면은 빨강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보이죠? 이 빨강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같은 0부터서 여기까지 구간 동안에 빨간색이 증가하게 되어지면은 파란색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를 하게 되어지면은 파란색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상 차이가 제로다 그 말은 두 함수가 같은 구간에서 증가와 감소를 같이 한다 그 말이야. 그러나 만약에 두 그래프 위상차가 파이레디안인 경우에는 같은 구간에서 그래프 하나가 증가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하나는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실례를 보면은 빨간색 그래프가 여기서 이 구간 동안에 증가를 하게 되어지면은 파란색 그래프는 감소하게 되어지죠. 또한 빨간색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하게 되어지면은 파란색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바로 두 그래프 위상차가 180도 또는 파이레디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두 함수 진폭이 같다면은 위상차가 파이레디안인 경우에 합성 진폭은 제로가 되어지죠. 이러한 경우를 완전 소멸 간섭이라고 파동에서는 얘기해 주죠.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3 코사인 오메가 t와 5 사인 오메가 t와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이것 같은 경우는 두 주기 함수가 이것은 코사인인데 이것은 사인이기 때문에 위상 차이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인 같은 경우는 코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5 사인 오메가 t 같은 경우는 5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고칠 수 있고 또 이것은 5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고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쪽은 오메가 t이고 이쪽은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위상들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로 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볼 수도 있는데 위상차를 얘기를 해줄 적에는 별다른 단서가 없는 한 이거 보세요. 위상차는 별다른 단서가 없으면은 0부터 파이 구간으로 주로 나타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위상이 오메가 t이고 여기는 위상이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차이는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는데 별말이 없으면은 0부터 파이 구간으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위상 차이가 2분의 파이가 되어지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한번 볼까요? 코사인 오메가 t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 사인 오메가 t 이것과의 위상 차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쪽이 코사인이기 때문에 이쪽도 코사인으로 이 두 수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상차를 비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별짓거리를 다 해도 이것을 코사인 함수 형태로 못 만든다. 그러면은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위상차를 비교한다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코사인 함수로 쉽게 고칠 수가 있죠. 이것은 코사인 함수로 고치면은 루트 해놓고 앞에 거 1제곱 플러스 뒤에 거 2제곱 해놓고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파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 파이는 아크 탄젠트 1분의 2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분의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위상 차이가 파이만큼 나죠.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문제. F0란 것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적에 F0 코사인 오메가 t와 A 코사인 오메가 t의 위상 차이 파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위상 차를 파이라고 했을 때 이 파이라는 것은 F0도 0보다 크고 A도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쪽 위상이 오메가 t, 이쪽 위상도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위상 차이가 뭐예요? 제로가 되어지죠. 고로 위상 차이는 제로가 되어지는데 이때는 이 A가 0보다 컸을 때 그럴 때다 그 말이야.
만약에 A가 0보다 더 작아버렸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을 양수로 고쳐주고 난 다음에 위상 차이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 코사인 오메가 t 이것 같은 경우는 if 만약에 A가 0보다 적다면은 마이너스 절대치 A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죠. 이 마이너스를 코사인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절대치 A는 그대로 적어주고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죠. 즉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해도 이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어지고 또 마이너스 파이 해도 이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이 코사인 함수 앞의 이 진폭을 0보다 더 크게 만들어 줬죠. 그러면 확실히 이 코사인 앞의 진폭이 0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제 F0 코사인 오메가 t와 절대치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이것의 위상 차이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이것의 위상은 오메가 t, 이것의 위상은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또는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이기 때문에 위상 차이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위상 차이는 파이가 되어지겠죠. 어떤 경우에 A가 0보다 적을 경우에. 지금부터 교과서에 나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많은 대학에서 역학 교재로 파울스 책을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울스 책의 조화진동자에서 감쇄가 없는 경우 강제진동을 다룸에 있어서 좀 전에 제가 다루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다루고 있어요. 참고로 좀 전에 제가 다루었던 것이 오리지널 FM이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파울스 책에서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다루어 놓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조화진동자가 있고 감쇄가 없다라고 했을 적에 질량 m 물체에 외부에서 구동력을 가해줄 거야. 그 구동력은 주파수 오메가로 작동하는 주기 함수로서 구동력을 가해줄 거야. 그 구동력을 F0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할 거야. 물론 여기서 F0는 당연히 0보다 커. 그럴 적에 질량 m 운동 방정식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했죠. 이것은 이게 비제차 미분 방정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가 제차 해하고 특수 해하고 서로 합해진 걸로 된 것이죠. 이것이 제차 해야 특수 해는 이렇게 되어진다고 좀 전에 공부를 저하고 했지요. 이렇게 푸는 것이 일반적으로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초기 조건으로서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질량 m이 여기에 있었고 속도도 제로였다. 그 조건에 의해서 문제를 저하고 좀 전에 풀어봤지요. 그런데 파울스 책에서도 이러한 운동 방정식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파울스 책에서도. 그런데 파울스 책에서는 제차해는 고려해 주지 않고 특수해만 고려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양변을 질량 m으로 나누면은 x의 투다트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의 x 이코르 라지 f0 오버 m 코사인 오메가 t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오메가 제로의 제곱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k 오버 m 그렇게 되어지죠.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특수해를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은 특수해 xp는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가정을 할 거야. 여기서 A라는 것은 당연히 코사인 함수 진폭이기 때문에 양수로 가정을 할 거야. 고로 이 XP를 여기에다가 대입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자, 이것을 두고 미분하게 되어지면은 마이너스 A 오메가의 제곱 코사인 이렇게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의 제곱 적어주고 X 이것을 그대로 놓게 되면은 A 코사인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 이코르 우변 그대로 적어놨어.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이 모든 시간 t에 걸쳐서 항상 같으려면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항상 두 식이 같으려면은 이 파이가 제로가 되든지 또는 파이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파이고 이것도 파이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글자 보고 잘 이해해 주세요. 만약에 이 파이가 제로가 되어진다면은 이쪽은 코사인 오메가 t이고 이쪽도 코사인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것이 같아지면 되잖아요. 고로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걸로부터 a를 구하면은 a는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f0 오버 m 그렇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a라는 것은 당연히 아까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a가 0보다 크려면은 아까 이 f0라는 것은 제가 양수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f0는 양수로 두고 문제를 푼다고 얘기했어. 고로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이기 때문에 a가 양수가 되려면은 여기에서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고로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더 적은 이 영역에서는 이 파이가 제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 이 식이 모든 t에 걸쳐서 항상 성립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파이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3.14 그 파이가 돼야 돼. 그러면 보십시오. 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14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된다면은 이쪽은 플러스 코사인 오메가 t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놓은 것이 얘하고 같아야 되겠죠. 고로 여기에서 구한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 분모가 거꾸로 적어줘야 되겠죠. 왜?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a라는 것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더 커야 되죠. 다시 말해서 외부 구동력으로 질량 m에다가 강제적인 구동력을 준다고 했을 적에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더 크게끔 해서 구동력을 줬다면은 이 파이가 3.14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외부 구동력은 F0 코사인 오메가 t이고 질량 m인 물체의 위치 xp는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구동력과 물체의 위치 간의 위상차는 얼마만큼 납니까? 파이만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상차 파이를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을 위상차 파이라고 놓겠다. 이 파이는 무엇과 무엇의 위상차입니까? 외부 구동력과 특수해에 의한 위치 XP와의 위상차요. 그 위상차를 보면 말이야, 가로축을 외부에서 구동시켜주는 각 주파수 오메가라고 했을 적에 이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그 위상차가 제로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오메가 제로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 위상차가 180도 즉 파이만큼 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도 조금 있으면 살펴보자. 그 다음 이것이 외부 구동력이 외력을 가해주면서 서서히 움직이겠잖아요. 그러면은 각 주파수 오메가로 구동력을 가해 준다고 했을 적에 오메가에 따른 이것의 진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진폭을 좀 전에 라지 A로 놨지요. 그런데 라지 A라는 이 진폭이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졌고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더 큰 경우는 이렇게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구동 주파수 오메가에 대하여 XP의 진폭 즉 라지 A를 오메가에 대하여 그려보면은 이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진폭 A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그림을 오메가에 대하여 그리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만약에 오메가가 제로라면은 진폭은 오메가 제로의 제곱분의 F0 오버 M 그렇게 되어지죠. 즉 F0 오버 M 오버 오메가 제로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K라는 것은 M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것은 F0 오버 K 그렇게 되어지죠. 어떤 때
구동 주파수가 제로가 될 적에 진폭이 F0 오버 K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어떤 진폭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의 진폭이. 마찬가지로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더 큰 경우에 진폭 A는 이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메가에 대하여 분수함수로서 감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것은 결국은 제로에 접근하게 되어지겠죠.